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파이코인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시황 분석도 잠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6월 초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국영 언론은 현재 중국군이 이 진먼섬과 동인섬을 포함한 대만 전역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CNBC 짐 크레이머가 4가지 주식 변동 요인과 암호화폐 이더를 소유하고 믿는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 이더를 더 많이 사게끔 하려는 이런 유도하는 악재의 기사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되게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요렇게 나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4가지 주식 변동했던 그 뉴스 기사가 뜨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쪼르르릉 짱짱짱짱 내려갔어요. 야, 이거 숏 걸었으면 역으로 갔다가 베이팅을 했다면 정말 대박이 났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뉴스만 보고 신뢰하면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이런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락업 기간은 오픈 메인넷 출시일과 연관되지 않았다. 파이코어 팀 메인넷 오픈 이후에도 새로운 락업 기간을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을 이렇게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락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픈 메인넷이 런칭이 될 때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 계속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을 갖다가 우리가 메인넷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파이 네트워크 공식 트위터 가보면은 336.6만 팔로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 같은 경우에 340.1만 팔로우예요. 3.5만 명 차이가 납니다, 무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한 몇천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격차가 늘어나면서 뭔가 가계정이 어디선가 빠져나오지 않았나.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계정이 좀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더에서 유저 수의 유입이 늘어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ETF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우리가 파이의 미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도 파이 코인 가지고 별거 아닌 거 어떻게 보면 파이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토큰이 맞겠죠. 왜? 오픈 메인넷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토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런 미래의 전망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다방면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파이코인에 대한 응원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코인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쵸? 파이코인으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해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광이 같고 미친 인간들 같고 광신도들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영상 뒤로 가기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에이스도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한다면 나가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파이코인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 못하고 있는 건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 이런 KYC 인증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에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소녀로 변신한 남성을 보세요. 오른쪽이 실제 사진이고 왼쪽이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미소녀로 변신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KYC 인증을 하면서 실제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KYC가 좀 더 엄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KYC 인증 사실은 그것만 봐도 딱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중국이나 이런 곳들은 해외에서는 더 많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사진만 가지고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과연 KIC가 저런 건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은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과 의견도 한번 간단하게 댓글로 좀 남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파이 브릿지 관련해서 에코시스템 그렇죠. 이거는 파이하고는 관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면은 베트남 같죠.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각종 국가에서도 다양하게 파이코인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또 파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임시승인, 단순히 이게 임시승인이 아니라 원래는 인증을 다 통과해서 검증까지 받고 있는 그런 검증자분들, 검증을 하고 있는 검증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천 몇백 개의 검증을 하고 다시 백도가 됐어요. 17일에 이 공지가 나왔었죠. 이게 개선이 다시 됐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다시 나왔는데 한 이틀인가 지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해결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갑자기 다시 보니까 또 검증을 하려고 보니 이렇게 다시 백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저 같아도 사실 이런 게 검증자라면 저는 물론 해당 사항이 없긴 해요. 비록 해당 사항은 없지만 왜냐 계속 전 임시승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발 저도 통과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백도한 현상이 있다는 것도 오류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좀 그냥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아까 전에 그분 실제로 했다라는 부분인데 좀 더 기다려보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보면 지갑에 대해서 소폭 지금 증가를 했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소폭 드러난 걸로 보여지고 전날에 보니까 12,059개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도 10,000개씩은 계속해서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전날에 54,429에서 확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모멘텀이 죽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래도 한 번씩은 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을 며칠 전에 해드렸죠. 자, 이 올해 연말까지 KYC 인증을 모두 다 끝내려고 한다면요. 1,000만 명에 달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2만 개씩은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2만 개씩은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만 됐다가 16,000 됐다가 12,000 됐다가 평균값만 해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만은 넘어갑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팍팍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테스트넷 관련해가지고는 236410에서 인원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의문점은 이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을까? 도대체 하위권의 어느 국가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순위가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또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볼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어팀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고요. 합법적인 거래를 한 사람인데도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지가 먼저 동결하던가 거래를 증명하라 한다면 물물거래 하신 분들 거래 내역 다 증거로 남기고 계신가요? 전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거래할 때마다 증거 남겨야 되나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그리고 내가 거래한 사람 중에 불법 거래한 사람이 있다. 난 합법적인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음. 그래서 내 지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과 거래 내역 증명하라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증거 없는데 그럼 동결? 자,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한 케이스로 마찬가지다 봅니다. 코어팀에서 어떻게 그 많은 걸 확인하고 잡아내겠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동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누가 파일을 매수하고 울물 거래를 할까요? 그래서 거래한 사람 중에 불법 거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파이 동결되는 건가요? 그럼 누가 파이를 할까요? 파이 지갑이라면 언제든 동결시킬 수 있어. 불법 거래자들이 없어졌으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개인 지갑 동결을 문제 삼는다면 파이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하면 전 PCM 지갑이 이슈가 되는데 자 지갑 동결 플러스 매집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2, 제2, 3회 지갑이 안 나올 것 같나요? 파이 상장 후에 누구나 파이를 사고 팔 수 있을 때 코어팀이 불법 거래 잡을 수 있나요? 내 자산인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지갑이라는 거 특히 이제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요런 근본적인 지갑은 차단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코어팀에서 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파이체인몰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는데 지금 역시 새로운 또 토큰까지 발행을 하고 여기에 이 지갑을 갖다가 파이 지갑과 바인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이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메인넷도 안 됐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뭐 동결 얘기했는데 맞죠? 사실 동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어떤 지갑을 동결해가지고 이렇게 혼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제한이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걸 좀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2의 제3의 지갑이 안 나오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런 일단 지갑들을 갖다가 동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저거를 전수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걸리면 이렇게 뭔가 단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보시면 음주운전을 내가 해. 자 그리고 뒤에 앞에 있는 사람도 음주운전을 해. 자 신호가 요이 땅 켜졌는데 쫙 가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음주운전 같이 한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지나갔어. 근데 여기는 경찰이 얘 차 이상하네? 그래서 얘를 잡아서 했더니 음주운전 삐빅 면허 정지 이렇게 됐어요. 얘가 빡치니까 얘는 왜 안 잡아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뭔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음주운전을 알고 보니까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걸리면 문제지. 자, 걸리면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 걸린 대로 그냥 흘러가요. 코어팀에서 이걸 일일이 싸그리 깡그리 다 잡는다 라고 볼 때는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제한사항은 있을 거예요. 왜? 일일이 어떻게 다 잡아요. 지금도 KYC 인증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기다리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전수조사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또한.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본적으로 법은 위반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규율, 규칙 마찬가지예요.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 굳이 어기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걸렸을 때 내가 억울하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겠죠. 왜? 각자가 판단하고 짊어질 몫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지금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전망을 가진 사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아발란체가 요새 대세인데 아발란체 공짜로 10,000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 뒤에 잠깐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아발란체 이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말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가입하자마자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을 때 40억 포인트를 꾸준하게 적립을 받고 이걸 통해서 응모를 해서 아발란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무려 당첨이 되면 0.5개를 주는데 이거 무료로 가능하고 돈 드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돈 버는 것들 알려드린다고 했죠. 최근에 보면은 업스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업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발란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면은 웰컴 이벤트가 쭉 계속 진행된다고 나와 있고 5월 말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가입한 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5월 말까지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추천인 코드는 PII9PLRR입니다. 업스테이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고 아발란체 열심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